2014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대회기 안치식이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광저우 대회와는 다른 방향으로 준비될 전망입니다. 중증장애 생산품 판매를 장려하는 우선 구매제도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시아 대륙을 뜨겁게 달궜던 2010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가 지난 27일 대단원에 막을 내렸는데요. 차기 개최지인 인천시가 성황리에 대회기를 인수받아 45억 아시아인들의 다음 무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 게이트가 열리자 2010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주역들이 태극기와 함께 등장합니다. 지난 16일 동안 온 국민을 감동케 한 선수단은 취재진들의 플래시 세례에 영광의 기색을 비쳤습니다. 금메달 76개, 은메달 65개, 동메달 91개라는 역대 최고의 대회 성적을 기록하고 금이 환영한 선수단의 얼굴에는 저마다의 뿌듯함과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앞전에 계속 기록이 부진했던 것도 있었고 훈련도 정말 잘 안 됐었던 게 정말 더 큰 이유고요. 이렇게 뜻밖의 결과라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 스쳐 지나가서 이렇게 폐막과 함께 차기 개최주로서 대회기를 인수받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선수단과 함께 귀국해 기자회견을 갖고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튿날인 29일 대회기를 시청사에 개항하는 안치식을 갖고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이 아시아의 상징도시로 인식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대한민국에 인천이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 아시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회기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날까지 시청 중앙홀 내에 개항됩니다. 민트TV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제 4년 후 대회는 인천에서 막을 올립니다. 광저우 대회가 생각 이상으로 성대히 열린 만큼 인천 역시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요. 인천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배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이후 이제 초점은 4년 후 인천이 지난 2002년의 부산 대회처럼 성공적으로 대회를 열 수 있을지의 여부에 맞춰졌습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내려진 숙제는 경기 성적과 소위 대회 손님맞이. 경기 성적은 선수들 개인의 역량에 좌우될 일이지만 대회 자체는 인천시가 1차적인 책임선상에 있기 때문에 인천은 광저우 대회와는 또 다른 색으로 대회를 장식해야 합니다.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정부는 약 2,100억 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했지만 인천 대회에는 이보다 절반이 채 안 되는 860억 원 정도의 지원만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인천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타 대회보다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송영길 시장은 인천이 대회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큰 규모에 연연하지 않고 실속 있게 준비를 진행하면 작지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저희 인천 행사는 우리 45개 우리 아시아 국가의 각각 좀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을 뒷받침해주고 존중해주고 다양성을 존중해줘서 감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광저우 대회가 끝난 지금 경제 수도로의 도약을 꿈꾸는 인천은 4년 뒤 다시 한번 펼쳐질 감동과 환희의 무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들은 비품 구입 등에 대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 생산품 구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제가 도입됐는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구매제도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26일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장려하는 우선 구매제도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날 교육장에는 시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참석해 장애인 생산품에 관한 이해를 바로 알고 구매를 위한 체계 및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는 장애인 직접 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비품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애인의 소득을 증진시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시설 기능을 보강하는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조달 및 시설 운영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업무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크게 저희 장애인 물품 우선 구매 제도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한편 이날 교육장에는 인천시에 소재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품들이 전시돼 장애인 생산품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유족들을 위한 공직자 성금 모금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6천여 명의 시 소속 공무원들은 1억 원 성금 마련을 목표로 실국 및 부서별 자발적 모금 활동을 추진해 인천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성금 활동은 분구별로도 자체 추진됐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에 등록을 얻어 연평도 피해 긴급구호 모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가 모금하는 구호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협회는 또한 시민들이 직접 ARS 방식을 이용해 한 통화당 2,000원의 성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9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시민 서포터즈의 운영 계획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신동근 정무부시장은 화해와 협력으로 아시아가 하나 될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총 5만 명의 회원국별 서포터즈를 모집해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